오늘 들어갈 게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할만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2차 방정식 들어갈 겁니다. 색깔이 하나 줄었네. 오늘 들어갈 게 2차 방정식. 거기 문제에는 2차 방정식밖에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1, 2차 방정식 다 설명을 드릴 거야. 1, 2차 방정식 설명을 드리고 거기 특이사항들 한번 쑥 보고 지나갈 거야. 알겠지? 오늘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여기 봤을 때 첫 번째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방정식. 이렇게만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차 방정식에서는 이제는 절대값이나 가우스 나와 있는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반적인 1차 방정식 풀이랑. 2차 방정식에서는 할 게 많아요. 얘가 봤을 때 이제는 근 구하는 거니까 근 구하는 거하고 구하기 하고 근의 판별도 해볼 거고, 그리고 이 녀석을 갖다가 이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근을 구한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갔을 땐 여기서 뭐를 해줄 거냐면 이 녀석이 인수분해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근의 공식, 이게 최종인데 근의 공식 전에 하나 더 할 게 이제 뭐냐, 완전 제곱골.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풀어볼 거란 얘기야. 알겠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다른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실수만이 아니라 복소수까지 확장해서 풀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중등하고 차이점은 이제 복소수로 확장이 됐습니다, 요거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 부분만 잘 보시면 돼. 근의 판별이니까 판별식 모르면 뭐 한자지 뭐, 그지?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 가면서 이제 근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할 건데, 얘는 이제는 켤레근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할 거다. 되셨나? 네. 그러니까 할 걸 따지면은 1차하고 2차 이거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오늘 할 게 조금 여러 가지가 더 늘어나. 알겠어? 부연 설명이 들어가기는 할 건데요. 기본은 이거야. 그냥 1, 2차 방정식. 되셨나? 여기까지 되시요? 그럼 바로 1차 방정식 들어가 볼게. 1차 방정식 한번 봅시다. 1차 방정식을 봤더니 첫 번째로 들어갈게. 1차 방정식은 형태가 항상 이거야. 이렇게. 됐나? 근데 얘가 문제상에서 주의를 할 점이 항상 뭐냐면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주고 강조를 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1차 방정식인지 아니면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 그냥 등식을 푸세요, 방정식을 푸세요, 이런 말인지를 잘 명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뭔 소리냐, 요게 문제가 쭉 나왔는데 얘가 문제상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또는 다음 등식을 푸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을 푸시오 이 말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 방정식 풀어봐. 어떻게 돼? x는 a분의 b.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얘가 문제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1차 방정식이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 그치? 그냥 방정식을 푸세요, 등식을 푸세요 이랬으면은 얘는 항상 세 가지로 가주셔야 된다.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로 갔을 때는 뭐가 되는 거냐, 네가 좀 전에 얘기한 거, a가 0이 아닙니다, 이런 존재 조건이 깔렸으면 x는 a분의 b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로 갔을 때 얘가 뭐냐, a가 0인 경우. 됐나? 그래 놓고 b도 0인 경우. 그럼 세 번째는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 녀석은 뭔데요? 식을 써보면 되지 뭐. 0 곱하기 x는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 대신 네가 막 뭘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좌변 뭐 돼? 그렇지. 그럼 x 대신 나는 임의의 실수를 집어넣어도 0이지. 그지? 그러니까 임의의 수를 다 집어넣어도, 실수만이 아니라 뭐 복소수까지 뭐 판단을 해도 뭘 집어넣어도 0밖에 안 나와. 그럼 나는 x 대신 뭐든지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개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0 곱하기 x가 뭐다? b야. 아, 좌변은 무조건 0 된다고 했는데 우변을 0이 아닌 숫자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좌변은. 그치? 그거 못 만들어. 그래서 얘는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해 갔나? 그럼 해의 개수를 판별을 했을 때 얘는 한 개가 나오는 거고 얘는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 얘는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조금 한자를 써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형태를 우리는 부정형이다 이렇게 불러줘. 뭐라 부른다고? 이런 형태를 부정형이다. 얘를 불능이다 이렇게 불러줘. 구제불능 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평소에 쓰던 언어 그 상태로 받아들이자면 뭔가 얘가 낫의 의미 같잖아. 그치? 근데 그 의미가 들어간 게 맞아.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로 안 정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거지. 되셨어?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 건 뭐냐면 1차 방정식 중에서도 뭐가 있느냐? 절대값이 들어간 표현이 있단 말이야. 절대값이. 그럼 절대값 들어갔을 때 너 많이 해봤잖아. 예를 들어서 x가 1입니다. 얘 어떻게 풀었어? x 뭐야? 1이라고? 공부 더럽게 안 했구나 너. 절대값이라는 녀석은 크기를 뜻하는 거잖아. 크기. 크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절대값이 된다는 얘기는 1이 되는 거. 크기가 1이 되는 건 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x의 값은 뿔마 1이 나와. 절대값의 의미가 그렇다고. 그럼 얘는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1이 되는 거야. 되셨어? 그러니까 이 녀석을 수직선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0을 기점으로 해서 너는 크기가 1인 게 누구니? 오른쪽으로 한 칸 갈 수도 있지만 왼쪽으로 똑같이 한 칸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요 놈은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얘의 방향성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값이라는 건 방향성을 없앤 거야. 방향성을.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것들이 표현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배운 벡터하고 스칼라양 이렇게 배워요. 그 과학에서도 배우고. 그럼 얘는 봤을 때 방향성은 없고 크기만 있는 거니까 부호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그럼 얘는 표시를 해줄 때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a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x라는 녀석은 항상 두 가지로 가서 a 또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주셔야 돼. 그럼 얘는 a가 뭐일 때? 0 이상일 땐 절대값을 그냥 벗어나도 된다고. 절대값이라는 건 크기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어. 너 크기가 마이너스 1인 게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플러스 1이라고 했어. 부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 크기니까 그냥 1인 거지. 됩니다. 그럼 요 녀석은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음수면 강제적으로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 선생님 뭔 소리예요? 얘를 원래 풀 때 이렇게 가는 거라고.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크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으므로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헷갈리니까 음수가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보일 때는 그냥 쌩까라고.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 녀석을 풀어줄 때는 항상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얘를 갖고서는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도 충분히 풀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기본은 뭐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뭐 해라? 범위를 나눠줘. 이렇게 한 것처럼.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1까지 움직인다라고 했어. 그럼 이 사이에 존재한대. x가. 됐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대. 그럼 절대값에 요게 나와 있어. 됐나? 그럼 플러스 뭐 이런 게 나왔다 치자. 다음식을 간단히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 문제상에서.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x 대신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얘 양수야 음수야? 뭐라고? 이 값이 양수냐고 음수냐고? 음수잖아. 뭐 때문에 헷갈리는지 물어봐도 되나? 음수 맞아요. 음수잖아. 그럼 음수일 때는 얘가 없애면서 마이너스가 반드시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되셨어? 이해가?
그럼 마이너스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플러스 3에다가 그럼 네이버 D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남는 게 얼마?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값이 나오면 뭐 해줘라?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라. 그럼 이 문제 자체가 어떻게 나왔다? 얘가 없었다라고 치자. 얘가 없었다라고 치면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요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0이 되는 녀석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 아 선생님 왜요? 좀 전에 얘 봤을 때 이동을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말 그대로 0. 여기 기점이지. 얘보다 조금이라도 큰 새끼 집어넣으면 양수 나오지. 돼? 얘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새끼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 나오지.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어떻게 간 거야? 여기일 때는 x가 양수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고, 여기일 때는 음수 나오니까 마이너스 튕겨져 나오고. 되셨나? 그럼 이게 1이고 얘도 1인데 이때 x는 뭐라고? 0 이상에서 생각한 거고 0 미만에서 생각한 거야. 그럼 그때 x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대로 1 되는 거고,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들어가지. 맞는 답이네. 1도 여기 들어가지. 이 범위에 존재하잖아. 그럼 맞는 답이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범위 나눈 후 계산을 해준다. 되셨나? 이게 기본 원칙인 거야. 큰일 났네. 이거 설명을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얘는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좀 전에 거 0이 되는 거 기점이니까 3 있죠? 3을 기점으로 클 쪽하고 작은 쪽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면 된다고. 되나? 그럼 첫 번째 거는 뭐? x가 3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거는 x가 3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라고. 3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 3보다 작은 거 네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으라고. 멀리 있는 거 집어넣는 게 나으니까 뭐 마이너스 10 집어넣지 뭐. 그럼 양수야 음수야? 음수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튕겨져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되셨어?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요거니까 2가 정답이더라. 그럼 여기 들어가니까 요 새끼는 되겠네. 됐어? 이건 방정식이 아니라서 크게 상관없어. 3 이상일 때 뭐 10 집어넣자. 10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온다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상에서 써줄 땐 이렇게 하면 돼. x가 3보다 작을 땐 요거이고 3 이상일 땐 요거입니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 됐어? 방정식일 때는 는 0이 붙으니까 여기에 는 0이 붙을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x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되셨나? 아, 이렇게만 가면 돼. 아, 그럼 절대값이 지금은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고. 뭐 이런 게 나왔다 치자. 됐어?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0 되는 새끼를 기점으로 좌우를 살피면 된다고 했지. 근데 얘는 봤더니 0 되는 게 0하고 1 두 군데 있지. 그럼 뭐야? 요쪽 살펴보고 요쪽 살펴볼 거고, 요쪽 살펴보고 요쪽 살펴보겠지. 그럼 얘는 겹치는 부분이니까 결론은 구간이 몇 개? 3개로 쪼개진다고. 됐냐? 3개 맞춰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x가 0보다 작을 때 0, 1이니까 되는 거야?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선생님 왜 크다는 는이 붙었습니까? 통상적으로 크다라는 범위를 책정할 때는 는을 붙여줘.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알겠어? 절대값 있을 때 그래. 그럼 x가 1 이상일 때 이 세 가지로 풀어야 된다고. 그럼 풀어보자. 바로 가보시면 어떻게 돼? 0보다 작다. 아까 얘기한 대로 좀 큰 수치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라고. 눈에 확 띄게. 그럼 마이너스 10 집어넣어. 양수야 음수야? 얘는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으라고. x 대신에 음수지. 그럼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된다고. 됐어? 그럼 얘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요거지. 그럼 x는 뭐가 돼? 0보다 작지? 이 범위에 얘 들어가 있지? 그럼 얘가 해가 되는 거라고. 됐어? 얘하고 얘 사이, 얘는 뭔가 특이하게 집어넣을 게 없잖아, 그지? 그럼 얘는 0.5 집어넣어 그냥. 양수 음수?
얘는 음수.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니까 요거지. 그럼 0 곱하기 x가 뭐야? 3이다. 말이 돼, 안 돼? 얘는 무조건 0인데 얘를 만들 수 있는 x가 없지. 그럼 너는 해가 없어요, 이 범위에서. 됩니다. 1 이상일 때 이 새끼도 존내 큰 거 집어넣어. 그냥 10 집어넣어. 10 집어넣어. 양수 음수. 얘는 그럼 그대로 나오니까 x 플러스 0이니까 2x가 5인 거니까 x는 2분의 5 되는 거 맞지? 1 이상에 존재하지? 그럼 이 새끼는 해가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해주는지 알겠어? 된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 얘를 봤을 때 저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절대값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 방정식이라는 새끼는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방정식 부분에선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인데, 해나 근을 구한다라는 거는 어떤 두 그래프의 그 그래프들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그렇지,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는 거야. 그게 진짜예요. 얘가 봤을 때 내가 해나 근을 구해주세요. 이건 뭐라고? 어떤 그래프들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는 게 방정식의 해나 근을 구하는 거라고. 되셨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풀었듯이 2x-4 꼴 0이다 이렇게 풀었으면 얘는 실질적으로 요런 함수 그래프하고 요런 함수 그래프하고 교점을 따진 거야. 선생님 뭔 소리예요? 우리가 y는 k다.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y는 4이다. 그래프 어떻게 그려? 그럼 x는 1이다. 알아두어. y는 4이다 했으면은 얘는 x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x 대신 뭘 집어넣어도 그냥 y는 4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x 대신 내가 뭔가를 막 집어넣어도 y는 4밖에 안 나와. 그럼 얘는 이렇게 간다고. 돼? 잘 모르겠으면 여기 더하기 0 곱하기 x 이렇게 해. 그럼 되잖아. 그럼 x 대신 네가 1, 2, 3, 4, 5, 6, 7, 8, 9, 10 뭘 집어넣어도 y 값 4밖에 안 나오지. 그럼 0,4, 1,4, 2,4, 3,4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y는 뭐식이다 했으면. 그럼 x는 뭐식이다 어떻게 그려지겠어? 손으로 그려봐. 그려. x는 1이다. 이렇게 그려줘. 되셨어? 이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봤을 때 어떻게? y는 2x-4하고 y는 0하고 교점을 따진 거라고. 진짜요. 연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면 돼. 근데 그놈의 원래 의미가 이런 거라고. y는 2x-4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봤을 때 x 절편은 2인 거고 y 절편은 마4라는 거 이해해? 그럼 얘는 이렇게 가니까 마4에다가 2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나는 얘 그린 거지. 돼요? 그럼 y는 0, y는 뭐식이다 이렇게 간다라고 했지? 그럼 y는 0이다 뭐야? 이렇게 가겠지? 그럼 그 교점 따졌더니 뭐야? 2,0이지. 그럼 그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 이 방정식의 해나 근이라고. 실제로 풀었더니 뭐야? x는 2 나오잖아. 되셔?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해? 그러니까 항상 교점의 좌표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내가 봤을 때 아까 절대값 x는 1입니다. 요걸 풀었을 때 뭐라고 했어? x는 요거라고 했지? 돼요? 절대값은 항상 0을 제외하고서는 동일한 절대값이 2개씩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뭐 y는 얘하고 y는 이라고 교점을 따지면 되겠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저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 이 새끼를 봤더니 나는 너란 새끼 풀어줄 때 항상 두 가지로 x가 0 이상일 때, x가 0 미만일 때.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새끼부터 그려볼게. 위에 거 y는 x니까 요거지. 1,1, 2,2, 3,3 맞아? 근데 걔를 0 이상에서 그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겠네. 됐죠? 그럼 마이너스 x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x인데 0보다 작다 부분, x가 0보다 작다 부분만 그릴 거래. 그럼 나는 그래프를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 맞니? 근데 얘네는 특징이 뭐야? 동일하게 얘는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니까 봤더니 y가 1일 때 값을 따졌더니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y는 1이다. 그거하고 요렇게 교점을 따졌더니 두 군데 나오지.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 1,1이고 요 점의 좌표는 요거지. 그럼 그 중에서 누구? 교점의 x좌표를 따졌더니 뭐가 돼? 해나 근이 됐지. 항상 저렇게 가야 된다고. 됐니? 그럼 여기에서 하나만 더 그려볼게.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대.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 0이 되는 거 기점으로 생각하라고 했지? 그럼 얘는 뭐야? 0보다 작을 때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 이렇게 따지면 되겠지? 그럼 요 녀석은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0보다 작을 때면은 큰 숫자 그냥 집어넣으라고. 존내 작은 거 여기선 음수니까.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둘 다 뭐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는 2x 플러스 1 되는 거 맞지? 0과 1 사이 0.5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나오니까 1이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됐죠? 1 이상일 때니까 뭐 10 집어넣어. 양수지? 그대로 나오니까 이거 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고. 어떻게 해요 선생? 얘가 봤더니 0, x, y가 있고 요 새끼를 1 이렇게 있다가 치자. 그럼 0보다 작은 쪽에 봤더니 이런 그래프지. 0 집어넣었더니 뭐야? 1 지나지. 그럼 음수니까 증가야 감소야?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겠지. 됐나? 근데 0과 1 사이는 뭐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지. 아까 y는 k 알려줬잖아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었더니 1이지. 그럼 이 새끼 또 뭐야? 이렇게 가겠지. 어머나. 그럼 내가 봤을 때 어떻단 얘기야? 집중해야 돼. y는 이런 식으로 개수가 이뻐. 다 1이란 얘기야. 그랬을 때 절대값이 더하기로 연결이 돼 있어. 이해 갔지? 그럼 그런 경우에 그래프 개형은 절대값의 개수가 짝수개인 경우와 홀수개인 경우가 있다. 알겠어? 정리해 두셔야 돼. 짝수개하고 홀수개. 그럼 얘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온다고? 요런 꼴일 때는 항상 평평한 부분이 주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항상 뾰족한 부분이 주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어? 예시를 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어머, 그러면 해볼까? y는 절대값 x에다가 더하기 절대값 뭐 이런 꼴로 이따라 치자. 절대값 몇 개? 3개니까 평평하겠어? 뾰족하겠어? 뾰족하겠지. 그럼 그 새끼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요거를 봤을 때 이렇게 스르륵 그려주시면 얘네 마이너스로 바꾸자. 플러스 있어도 상관없어. 선생님이 여기를 길게 그려서 그래. 그럼 얘는 0, 1, 2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왔다가 한번 꺾였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 그럼 뾰족이가 꼭 생긴다. 알겠어? 기울기가 다 같으리라는 법은 없잖아. 왜냐면 얘네는 어찌됐든 간에 뭐야? 셋 다 양수다 라고 했으면 3x 나오지.
셋 다 음수다 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3x 나오지. 그럼 경사가 더 급할 거라고. 됐쇼? 그럼 요 녀석이 여기 하나 더 생겼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똑같이 가주면 0,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 평평하고 꺾이고 꺾이고 얘도 꺾이고 꺾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프가. 뭔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절대값이 언제 얘처럼 이뻐. x의 개수가 다 1로 맞춰져 있어. 이뻐. 그런 경우에서 더하기로 연결이 돼 있으면 그 녀석은 절대값이 홀수개가 나왔을 때는 뾰족한 부분이 반드시 나오게끔 돼 있고 얘는 짝수개일 땐 평평한 부분이 나오게 돼 있다. 실제로 봤더니 어때? 절대값 혼자 나왔잖아. 그치? 얘 혼자 나왔더니 이렇게 뾰족이가 된 거지? 되셨어? 절대값 2개 나왔더니 뭐야? 이렇게 평평이가 된 거지?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0되고 0 되는 부분을 찾았더니 뭐야? 평평일 때는 그 부분 사이가 평평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도 봤더니 0, 1, 2, 3이지. 그럼 1과 2가 가운데 있는 새끼들 1과 2 부분이 평평하고 나머지에서는 꺾여서 올라간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의 특징을 잘 생각하라고. 얘도 3개일 때는 뭐가 됐어? 가운데 기점으로 우선은 그 녀석이 뾰족하지. 그럼 걔네 퍼져 놓고선 다시 한번 또 꺾여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런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렇다고. 됐냐? 절대값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가우스 들어갈 거야. 가우스는 천재야. 이 새끼는 세계 3대 수학자 중에 하나인데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정도로 업적이 많고 하다 보니까 3대 수학자라고 꼽히는 건데 요 사람이 엄청 천재였대. 그래서 나중에 네가 이제는 고2 들어가서 수학 1 배우면은 그때 수열이라는 파트를 배우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우스 합입니다 이런 것도 나와. 지 이름을 딴 합이 있어. 공식이. 대단한 놈이지. 아무튼 그 가우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애들이 이제는 가우스에 대해서 너무 쫄아. 당연히 모든 문제가 그 단원에 해당하는 새끼를 존내리 꼬아서 내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잖아. 그지? 기본적인 문제들도 꼬아서 내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기본은 알고 가자는 얘기야. 가우스 표시는 절대값하고 다르게 이렇게 돼 있어. 됐나? 그럼 얘의 의미가 뭐냐면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애들이 이제 조금 헷갈리니까 어떤 식으로도 볼 수 있느냐? x 이하의 최대 정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 뭔 소리야? 한번 해보면 되지. 얘가 1.4 나왔어. 그러니까 이 가우스 표시는 뭐야? 이게 나왔으면 어쨌든 정수란 얘기야.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1.4를 넘지 않는, 즉 1.4 이하의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게 누구야? 그렇지. 그럼 얘는 됐나? 그럼 내가 가우스 1.1 했어. 얼마야? 1. 그럼 가우스 1 했어. 얼마야? 어? 문제를 똑바로 읽어봐. 문제를 다시 읽어보라니까? 원래 얼마? 아니 이하라는 말을 몰라요? 이하는 더 작은 거 아니에요? 화한장을 하시겠네. 왜요? 1. 아 이하를 작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럼 미만이지. 네. 된 거야? 네. 그럼 내가 가우스 0.9 했어. 얼마야? 0. 그냥 있는 대로 가면 된다고. 그럼 가우스 2 했어. 얼마야? 2지. 그럼 나는 이 가우스라는 새끼를 봤더니 어머? 얘네는 1, 1, 1 이렇게 가는데 1보다 살짝 작아진 순간에 0이 됐고 1.9보다 큰 순간에 2가 됐지. 그러니까 가우스 x라는 새끼가 만약에 1이 됐으면
x라는 새끼가 되려면 무조건 1 이상에다가 2는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된다고. 됐나? 그럼 그거를 이제 수식화 시켜갖고 요 놈이 n이 정수라고 치자.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되셨나? 선생님 많이 가요? 오케이. 항상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제는 쉽게 생각하면 수직선 생각하시면 돼. 수직선 생각하시면 어떻게? 얘가 봤을 때 찍어 그냥. 알겠어? 그럼 네가 가우스를 취한 그 값을 보신 다음에 그 대충 찍으라고. 그럼 거기서 뭐야? 작거나 같은 정수니까 얘지? 그러니까 왼쪽 편에 있는 정수를 쓰시면 돼. 단 가우스라는 새끼는 뭐 1 써서도 2 써서도 알았지만 정수일 때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1.1, 1.4, 0.9 이런 게 나왔더니 걔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를 써줬지. 그럼 가우스라는 녀석은 정수한테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어차피 영향을 안 주니까 얘는 어떻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가우스 1.4 이게 나왔으면 얘는 이렇게 가고 이 정수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니까 얘는 1 플러스 0.4 이렇게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가우스 0.4 얼마? 0. 얘보다 왼쪽에 있는 정수 써주면 된다고. 정수일 땐 자기 자신, 정수가 아니면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정수 써주면 된다고. 됐쇼? 오케이. 그럼 가우스 얘는 얼마겠어? 그렇지. 왼쪽에 있는 정수라고 했잖아. 그치? 이거 애들이 많이 헷갈려. 잘 알아둬야 돼. 됐어? 그러니까 가우스는 이런 의미야. 그럼 얘는 뭐야? 기본 의미만 알면 문제상에서 어떻게 나오겠어? 이 새끼가 뭐 2차 방정식 나왔다 치면은 플러스 뭐 마이너스 2 꼴 0이다. 뭐 이런 걸 푸른다 치자. 그럼 얘는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x라는 새끼가 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문제가. 알겠어? 선생님 왜요? 아니 얘는 가우스 x잖아. 그럼 동일하게 x를 썼어도 얘는 뭐란 얘기야? 가우스를 취했으니까. 그렇지, 정수야. 정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 범위가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정수, 상수항 취급하면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범위 나눠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아유 선생님 여긴 없는데 왜 이 새끼들은 크다에 는 붙였어요? 통상적으로 크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는을 붙인다고 했지. 근데 얘는 범위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는이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잖아. 그치? 그럼 이럴 때 가우스 x의 값을 구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과 0 사이래. 그럼 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얼마겠어? 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0.5? 그럼 가우스 값 얼마냐고? 된 거야? 그럼 얘는 0 이상 1 미만이니까 가우스 취해봐. 얼마야? 환장을 하시고. 됐어? 1과 2 1 됐어?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이걸 써주고 시작하면 된다고. 되나? 그럼 이 경우에선 뭐야?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가 0이다.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지. 실수는 없잖아. 그럼 얘일 때는 0이니까 x는 x제곱은 2지. 그럼 x는 뿔마 루트 2니까 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뿔마 루트니까 여기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때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선생님 문제를 막 써서 그래. 얘가 1인 경우에는 뭐가 돼? 6이니까 뿔마 루트 6이지? 근데 루트 6이 대충 얼마야? 그렇지. 2점 몇이니까 여기 들어가지. 그럼 그때는 루트 6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 가우스라는 녀석은 1차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2차 방정식에서도 특이사항을 가지면서 자주 출제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그럼 이젠 바로 2차 방정식 들어갈 거야. 그 2차 방정식 물론 환장인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을 통째로 그냥 갖다 버렸단 얘기야.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식이나 근해 공식이라든지 판별식 요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고등과정에서도 동일하게 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 수책의 범위 자체가 얘가 복소수로 확장이 될 뿐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복소수로 확장이 될 뿐이니까 그 부분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오케이. 그럼 얘를 봤을 때 어떻게 될 거냐? 2차 방정식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가장 기본식은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할 건데 문제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얘가 등식이라고 나왔는지 그냥 방정식이라고 나왔는지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왔는지 잘 따지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어떻게 얘가 아까 그 부분처럼 뭐 그냥 등식 혹은 방정식이라고 나왔으면은 A가 0인 경우와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A가 0인 경우는 또 뭐? 이렇게. 왜냐면은 얘가 사라지면 우리가 아까 풀었던 그 형태잖아. 그치? 이해 갔어?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된다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을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의 초입부를 잘 보셔야 된다고. 이 새끼가 저는 2차 방정식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고민은 고민하지 마.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얘가 등식 혹은 방정식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0일 때, 0이 아닐 때, 그러면서 x의 개수가 0일 때, 0이 아닐 때 다 나눠서 해야 된다고. 알겠어? 진짜 중요한 얘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2차 방정식 위주에서 요거는 설명드렸으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2차 방정식 여기 부분에서 한번 풀이를 해봤더니 어떻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요 새끼는 해를 구하라. 마음이 아프네. 구하라. 얘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드립 쳤어. 첫 번째는 뭐? 인수분해에서 풀 수 있으면 생유베리 감사. 그지? 두 번째, 인수분해 가능. 인수분해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지. 그럼 이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로 가서 생각을 한다고. 어떻게? 완전 제곱꼴을 만들어서 푼다. 그러니까 얘는 뭘 이용하는 거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선생님 왜요? 야, x제곱은 3이다. x 뭐야? 그렇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완전 제곱꼴을 만들어서 한다고. 완전 제곱꼴이 뭐예요? 요거 이렇게 나왔어. 그럼 x-1은 뭐가 되는 거야? 뿔마 1이니까 x는 1 뿔마 1이지? 이렇게 가는 거지. 또는 뭐 할 수 있어? 근해 공식을 이용할 거란 얘기지. 요 녀석은 뭐야? 그냥 전천후로 다 쓸 수 있지? 근데 항상 그렇잖아. 네가 생각을 해봐. 아까 얘기했을 때 영어학원 여기 근처로 간다며. 그지? 그럼 그랬을 때 아니 좋은 내리 걸어가면 2분밖에 안 걸리는데 갑자기 네가 밖에 나가갖고 택시 잡아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서 그 학원 앞에 설 수도 있겠지. 아니면은 자전거 타고서는 쭉 간 다음에 그 자전거를 다른 데다 주차하고 다시 걸어서도 갈 수 있겠지. 근데 그런 두 가지 뻘짓은 해 안 해? 안 하지. 그게 최선이니까. 이해 갔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그냥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주는 게 제일 나은 거고 불가능하면 얘나 얘를 이용하는 거라고. 근해 공식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 새끼는 풀리겠지만 그거는 매번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어쩔 수 없을 때만 사용을 하는 거지. 이해 가시오? 그럼 그 근해 공식 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저 형태에서 그대로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요거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요 녀석을 우린 뭐라 불렀어? 판별식 D라고 불러줬었어. 중학교 때 했을 건데. 판별식 D라고 불러줬었어. 그래서 얘에 따라서 근이 결정이 된다. 얘가 0보다 클 때, 0일 때, 작을 때. 선생님 뭔 소리예요? 상식이 있으면 풀리는 거야. 0보다 크대.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 뭐 3 집어넣을까? 3 집어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3이니까 해가 몇 개야? 어? 뿔마 루트 3이라고. 어? 2개.
뭘 자꾸 여러 개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됐어? 아니 당연한 얘기잖아. 너 이거 여러 개야? 두 개잖아. 뭘 다를 거 없다고. 된 거야? 그럼 0이야 0. 0이었으면 루트 0 얼마야? 0이지. 그럼 얘는 남는 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0이지. 그럼 0은 뿔마 상관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몇 개를 가져? 아니야. 중근을 갖는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답답해하는 이유는 이게 중등 내용이라고 고등에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루트 안쪽에 음수가 들어갔어. 음수의 제곱근은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등 과정에서는 해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배웠던 게 뭐야? 복소수 배웠잖아. 그지? 강의 다 들은 거지? 복소수 배웠잖아요? 그럼 안쪽에 음수가 들어가면 이 새끼는 i로 빼번지면 되니까 우린 그거를 허수라고 불렀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해가 없어요가 아니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야. 되셨어? 그러니까 이 판별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가 b라는 새끼가 짝수일 경우에는 2분의 b를 b'이라고 취급을 하고 그때 이제는 근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에 이렇게 판단을 해줘요. 알겠어? 이걸 짝수 공식이라고 불러. 그 판별식 d도 4분의 d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b-의 제곱 이렇게 써준다고.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요거는 b,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짝수이면 어차피 b제곱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얘가 짝수면은 제곱하면 4 나오지. 기본은 어쨌든 2의 배수 중에 제곱 배수가 나오는 거잖아. 짝수면 b가. 그러니까 2든 4든 6이든 네가 제곱해보라고. 4배수 무조건 나오지. 그럼 4배수 빼내 번지면 뭐가 돼? 2로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숫자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되셨나? 그러니까 짝수 공식은 알고 계시면 되는 거. 이해가? 그럼 근 구하는 거 설명드렸지?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땡큐베리 감사. 그게 안 되면은 완전 제곱골, 즉 제곱근의 성질 혹은 뭐 한다? 근의 공식 이용해 주시면 되더라. 되셨나? 그 근의 판별을 하는 게 뭐라고? 여기에 들어있는 루트 안에 있는 요 새끼를 나는 D라고 놓고 그 녀석이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판별이 되더라. 되셨나요? 되셔? 네. 오케이. 그럼 요 정도 왔어. 그럼 여기는 이제는 뭐야? 우리가 수의 확장이라서 복소수까지 생각을 할 거라며, 그치?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앞에 있는 개수가 중학교 때는 루트를 알았어도 앞에 있는 개수가 다 유리수를 썼단 말이야. 그지?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써줬는데 요 놈이 첫 번째로 무리수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요 놈이 허수인 경우가 있어. 순허수일지 그냥 복소수일지 몰라.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럼 이런 경우는 싫어한단 말이야. 저는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 소리입니까? 아니 얘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에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유리수나 실수이길 바란다는 얘기야. 즉 무리수라든지 허수가 쓰이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 알겠지? 그럼 내가 무리수라는 건 벌써 배웠잖아. 얘가 루트분의 머시기가 나왔어. 그럼 뭐 해주고 싶어? 그렇지. 유리화 시켜주고 싶지. 그럼 얘가 i가 나왔으면은 강의를 들었다는 게 구라 같은데. 그래서 필기하고 반드시 숙제할 거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그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백날 내가 해줘봤자 아무것도 도움 안 돼. 알겠어? 필기하라고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i 똑같이 곱해가지고 얘는 어차피 i라는 새끼가 요거니까 루트가 분수에 있는 거, 분모에 있는 건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얘를 루트 i를 마이너스 1을 또 곱하는 거니까 얘는 실수하다라고 얘기를 해줘. 유리화가 아니라. 알겠어? 그럼 얘네 둘 다 뭐가 돼? 싫어요 했으니까 켤레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유리화 또는 실수화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2의 x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 그럼 전체 식에다가 루트 2 곱해번지란 얘기야.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2 나왔어. 그럼 전체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를 곱해번지란 얘기야. 됐어? 그 다음에 뭐 i의 x제곱 어쩌고 저쩌고는 는 0이 나왔어. 그럼 양변에다가 전체에다가 i 곱해번지란 얘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유리화나 실수화 하는 것처럼.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i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여기에 양변에 똑같이 1 플러스 i를 곱해번지란 얘기야. 되셨나? 그러니까 실수화나 유리화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 근데 문제를 하시다 보면은 굳이 얘네를 실수화나 유리화를 안 시켜도 문제가 풀려요. 그냥 인수분해가 보인다고 자주 하다 보면. 알겠어? 그럼 얘네를 해주는 이유는 마지막에 답이 이쁘게 나와서 그래.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안 해주고서도 풀 수 있다라고 했지? 안 해주고 풀어주면 x가 이런 식으로 나와. 1 또는 뭐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당연히 내가 뭐 해줘야 돼? 유리화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근데 그 차이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처음에 계산 먼저 할래. 나중에 계산할래. 이 차이밖에 없어요. 됐나? 그러니까 편한 대로 푸시면 돼. 원리 원칙은 뭐라고? 앞에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유리화나 실수화 시켜주는 게 정석이다. 됐나? 그럼 선생님 뭔 얘기했어? 켤레 얘기했지. 켤레라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생겼는데 뭔만 달라? 켤레 의미 잘 몰라요? 신발도 봤을 때 한 켤레 두 켤레 하잖아. 그치? 똑같이 생겼는데 뭔만 달라? 두 신발.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른 거지? 동일하게 생겼는데. 그럼 수학에서 말하는 방향성은 뭐야? 양수 아니야 음수. 네. 돼요? 그럼 켤레는 똑같이 생겼는데 방향성이 다른 거니까 부호만 다른 거야. 좀 전에 했잖아. 1 마이너스 i 있으면 1 플러스 i 곱하잖아. 이게 켤레라고. 얘면 얘 곱하는 거니까 1 플러스 루트니까 그게 켤레 관계라고. 되셨어? 그러니까 켤레라는 걸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해볼 거라고. 됐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는 저거를 보시면 잘 좋아요. 근과 계수 들어가려면 우선은 항상 해나 근이 나와 있잖아. 그럼 항상 세 가지고 하고 싶어야 돼. 첫 번째는 뭐냐? 대입을 하고 싶어야 돼. 해나 근이 나왔으면. 해나 근이라는 거는 뭐야? 그 방정식이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이지. 그러다 보니 해나 근을 집어넣으면 그 등식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다 보니 해나 근이 나와 있으면 대입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야 돼. 이해 갔어? 두 번째로는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야 돼. 해나 근이 나와 있으면. 알겠어? 해나 근이라는 거는 값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구하기 전에는 뭐겠어? 식이 있었겠지. 식이 있었으니까 값을 구할 거 아니야. 너 방정식이 없는데 막 해나 근이 나와? 식이 있었으니까 그걸 풀어서 해나 근, 즉 값이 나왔을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러면은 얘는 반대로 이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반드시 사용하고 싶어야 돼. 이런 욕구들이 생겨야 돼. 알겠어? 그럼 선생님 얘네 중에 뭘 쓰는데요? 문제를 자주 푸시다 보시면
얘를 쓸 건지 얘를 쓸 건지 얘를 쓸 건지 감이 온단 말이야. 그럼 우린 그 전에 이 특징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럼 얘는 뭔 소리입니까 선생님 이게? 아니 이게 나와 있어. 그럼 x 얼마야? x의 방정식 풀으라고. 값 얼마냐고. X제곱. 해나 근을 구하라고. 아,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이요. 아, 1이랑 마이너스 4. 됐어? 그럼 얘 뭐 한 거야? 값을 구한 거지? 그럼 값을 구했으면은 식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됐나? 그런데 얘네는 같지 않은 표현이야.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식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줘 놓고서는 값을 구하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세요 라고 했으면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데 얘가 이런 말이 없이 이게 없는 거야. 이런 말이 없이 그냥 x가 1 또는 마 3입니다. 방정식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으면 이건 동일한 거야. 근데 앞에다 반드시 이렇게 붙여 주셔야 돼. 최고창에 관한 정보가 없으면. 아시겠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해나 근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 됐나? 무조건 만드셔야 돼. 그럼 얘는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지. 그럼 문제상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중근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2의 제곱. 돼? 그럼 얘는 이렇게. 선생님 왜요? 2 또는 2잖아. 중복되는 두 근이니까. 그럼 똑같이 이렇게 써도 어차피 제곱 맞잖아. 되셨어? 허근을 가져도 마찬가지야. x가 얘를 가져.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되셨나? 그러니까 근이 나와 있으면은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이런저런 사항들도 있지만 근을 가지고서는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나? 그럼 요거 세 가지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앞에 지우고 해볼게. 정말 중요한 얘기야 요거. 항상 근이 나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 대입하고 싶어야 되고 방정식 만들고 싶어야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고 싶어야 된다.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x 이꼴 이게 똑같이 있는데 얘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 됐나? 그럼 x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얘를 식으로서 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저걸 하나씩 세보는 거야. 대입하고 싶다. 그럼 첫 번째 거를 하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럼 얘는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지? 되셨어? 두 번째로는 뭐래? 방정식 만들었으면 좋겠대. 그럼 방정식 만들면 되잖아. 요거 나왔으니까 값이 나왔으면 식으로 돌리면 되지? 그럼 얘는 x-알파 앞에다가 a 붙이면 되겠지. 그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는데 요거를 풀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와요. 선생님 왜요? 얘랑 같은 게 요거라며. 그지? 네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다항식의 연산 전개하는 식을 알 거야. 그럼 a에다가 x제곱 x 뭐뭐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강의 확실히 다 들었어요? 시간 가네. 합곱 합곱이라고 가르쳐 준 대로 해. 나중에 네가 편하려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는 A에 이게 뭐다? 얘랑 똑같은 거지. 네. 그럼 네가 뭐야? B가 되고 네가 C가 되겠네. 그럼 여기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몇 땄을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랑 얘랑 같으니까
됐어?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는 이렇게 간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해요. 이렇게 가셔도 상관이 없다고. 됐나? 대부분은 합이랑 곱까지 외워주시는데 차를 알고 싶어요. 그럼 차를 알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 어떻게? x는 요거라고 했지? 그럼 합일 때는 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둘이 합해주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 얘가 근이 두 개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둘이 더해주면 이거 나온다고. 알겠어? 그럼 둘이 곱해주면은 저게 나오는 거고, 차를 해주시면은 아무 말도 없이 차라고 했으면 누구에서 누굴 빼줘? 아니 여기 말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차를 하세요 두 수가 나와 있는데 차를 하세요 했으면 누구에서 누굴 빼주냐고. (4하고 1이) 있어. 차를 해주래. 얼마야? 3이요. 그 누구에서 누구 뺐냐고. 4에서 1. 그래 4가 뭔 수야? 큰 수잖아.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그럼 얘는 봤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이게 될 거 아니야? 분모가 동일하니까 차를 해본 거야. 그냥 x는 알파 또는 베타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새끼의 차를 해본 거야. 차라고 아무 말이 없이 나와 있으면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럼 얘 한꺼번에 이렇게 써주시면은 얘는 플러스 플러스 바뀌지. 그럼 얘는 어차피 날라가네. 그럼 남는 게 뭐가 되는 거야? 2a분의 2배 루트 되셨나? 그럼 요거 날라가니까 뭐 얘는 마이너스. 근데 매너상 a라는 새끼가 개수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로 바꿔줘야지. 왜? 아무 말 없이 차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그럼 얘는 차가 뭐가 돼? 이렇게 있을 때 얘는 a분의 절대값 a분의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좋다고. 되셨어? 단 뭐겠어?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 여기까지 가나? 오케이.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까지 나왔어. 그럼 저런 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 어찌됐든 간에 나는 요 부분에서 해나 근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면 이 식이 그냥 동시에 떠올라야 된다고. 2 또는 마3이에요 했으면은 2하고 마3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되셨어? 그러니까 그런 식들이 얘하고 어떻다? 동일하다. 이거를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야 나중에 이제 좀 더 쉽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이런 거지. 문제상에서 봤을 때 이따 치자. 여기에서 두 분의 합을 구하세요. 곱을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런 거 혹은 얘가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문제상에. 됐어? 그럼 요거는 어떻게 갈 거냐?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 A, B, C라고 놓는 거야. 그냥 A, B, C라고 놓는 거라고. 공식은 말 그대로 공식화 됐다는 얘기는 이 새끼가 뭔가 변화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고정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쓰는 A, B, C라는 거는 제곱의 개수를 A, X의 개수를 B, 상수항을 C라고 놓는 것 뿐이라고. 되셨어? 그럼 얘를 봤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는 2분의 3 바로 나오겠지. A분의 C니까 2분의 1 나오겠지.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지.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얘분의 얘 해주면 얘분의 얘 해주면 되지. 그럼 얘는 얼마? 3 이렇게 갈 수 있고 요 놈은 되셨어?
요거는 역수근방 정식이라고 해서 선생님 수업해놓은 부분에 있어. 그거는 한번 찾아서 봐. 뭐 어렵진 않아. 근 자체가 그냥 역수라고. 그랬을 때 공식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바뀌어 그냥. 증명도 거기 다 돼 있어. 증명하기 귀찮아서 그래. 그럼 얘는 A, B, C 똑같이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뭐? 3 나오잖아. A분의 C 하면 2 나오잖아. 그러니까 근이 역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요 새끼 요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한다고? 얘도 그러니까 얘가 X였다라고 하면 X제곱 X인 거잖아. 내림차순 쓰면서 합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전개하는 방식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 요거를 해가지고 애들이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어. 틀린 풀이가 아니라고. 알겠어? 근데 얘 봤더니 이 새끼는 뭐야?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2배 이걸 동시에 생각하라고 했지. 얘랑 얘랑 같겠지. 인정해? 인정하냐고? 둘이 똑같은 거 맞지? 그럼 얘랑 얘랑은 네가 다 뚫어지게 쳐다봐봐. 어때? 지금 이 식이랑 이 식 어떠냐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그 단계 응? 왼쪽에 저희 말한 관계. 얘랑 얘가 이거 관계가 나온다고? 아니요, 그 AX 플러스. 요거? 네. 아, 얘랑 그 관계라고? 너무 어렵게 본 거 아니? 얘랑 어때 보여? 그래. 네 느낌을 얘기해봐. 어때 보여? 얘랑 그냥 전혀 달라? 아니, 느낀 대로 얘기를 해. 얘랑 얘랑은 똑같잖아. 네. 그럼 얘랑 얘랑은 비슷해 보이잖아. 네. 차이점은 있지. 왜 비슷해 보여? 아니, 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인데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잖아. 그럼 차이점이 뭐니? X랑 2. 그렇지. X 대신에 뭐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으면 되잖아. 됐어? 네.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지. 네. 그럼 X 대신 1 집어넣었으면 얘도 똑같이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돼, 안 돼? 근데 내가 구할 거는 여기를 봤더니 여기까지만 구하고 싶지? 그럼 X 대신 1 집어넣고 2로 나눠 번지면 되겠네? 인정해? 네. 그럼 1 집어넣으면 뭐야? 집어넣으면 0이지. 이해 가한가? 0이잖아. 그럼 2로 나눠봤자 너는 0.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상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돼. 되셨어? 네. 그럼 항등식 파트에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해줬었던 문제가 있어. 근각계수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해나 근이라는 녀석은 집어넣으면 등식이 무조건 성립한다고 했지? 그러다 보니 어떻게, 좀 전에 봤듯이 얘가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그 다항식 정확하게 2차 다항식 요거를 선생님이 px라고 놓을게. 그럼 얘 해가 이렇게 나왔대.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해나 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고. 그 대입해야 돼요.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대입이에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등식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 해나 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환장을 하시구나. 왜 그러는 거지? 2 또는 3이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 그게 성립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 얘기를 왜 자꾸 돌려서 해? 집어넣으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0 되는 거야, 해나 근이라는 거는. 알겠어?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 대신에 2를 집어넣었다 치자, 똑같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p2 집어넣었으면 0 돼야 되는 거지? x 대신에
3 집어넣었다 치면 그냥 얘 갖다 쓰자. P3은 0 된다는 얘기지? 그럼 문제상에서는 해나 근을 가져요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또 좋아라 한다고. 됐니? 그럼 2차 다항식이 나왔는데 집어넣었더니 0 됐어요. 그럼 너란 새끼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해나 근이에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물론 이 문제상에서는 그냥 이런 말 없고 2차 다항식 px예요. 제곱에 관한 얘기가 없었으면 여기다가 a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고. 됐쇼?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이 있으면 식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내가 는 0만 없애버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무슨 꼴이라고 부르지? 뭐 해준 거야? 얘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는 어떤 거? 곱해준 건 맞고 인수분해. 는 0이 없으면 인수분해 된 거잖아. 그러니까 해나 근을 갖는다.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가 뭐 있댔어? 인수를 갖는다.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눈빛 하지 마. 인수를 갖는다. 그지? 그러면 좀 전에 집어넣었더니 성립했지. 그럼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이 말도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방정식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교점을 갖는다. 이 말하고도 똑같은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됐어. 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어? 앞 단원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 나머지가 없지, 뒤에.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해? 나머지가 없는 거를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얘는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 표현이 다 동일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 얘는 x-2를 인수로 가져요 했으면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니? 그러니까 다 동일한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이 부분은 기억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 게 많은데요. 영어에서 단어에 비하면 외울 거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단어는 막 200~300개씩 하잖아. 그게 왜 쉬운 줄 알아요? 요건 네가 생각을 안 하니까. 연결성이 하나 딱딱딱 생기면은 굉장히 편안한 단원인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니까 뭐 알려줘도 한 가지가 되는데 너한테는 3가지, 4가지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쪽 부분을 잘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 필기를 하면서 제발 좀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보기엔 너 그냥 강의 쑥 듣고서는 만 거 같아. 필기 안 했지?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놓고 어렵다라는 말을 하면은 이게 골 때려지는 거예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지.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살짝만 틀어지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제발 개념 공부 좀 하라니까. 강의들 보내준 거에 기본 개념 정리 쭈루룩 돼 있잖아요. 그거 좀 쓰고 좀 숙제할 건 외우라고. 수학도 외우셔야 돼. 그럼 얘는 봤을 때 이제는 마지막으로 켤레근, 근각에서의 관계까지 했으니까 켤레근 얘기를 할 거야. 말 그대로 켤레니까 똑같아. 똑같은데 뭐만 반대라고? 부호만 반대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 요게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에 x가 a 플러스 p 플러스 q 루트 c를 q 루트 그냥 숫자로 가자도 힘들겠다. 예시를 들게. x는 갖는다. 나머지 한 근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얘는 풀이하는 방법이 2가지야. 몇 가지? 원래 더 있기는 한데 그냥 2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A, B, C가 유리수
이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기억하셔야 돼.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는 경우 얘는 뭐하냐? x는 무리수 상등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선생님, 무리수 상등이 뭡니까? 이런 거 해봤잖아. 이게 나왔어. A 뭐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라고? A요. B가 마이너스 4. 그렇지. 그게 무리수 상등. 얘는 대입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건넘게 배운 놈들이 뭐라고 해?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얘는 켤레근 가져,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얘가 켤레근을 갖기 위한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이 모든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 알겠어? 그럼 얘가 동일해. 어떻게 갈 수 있냐? 만약에 x가 얘가 한 근이잖아. 그럼 a, b, c가 이번에는 실수이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요거인 거야. 그럼 얘가 유리수니까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얘는 뭐? 대입 후 복소수 상등으로 풀어주셔야 돼. 알겠어? 여기까지 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이제는 충분히 풀이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셨나? 그럼 이제 기본 문제들 싹 다 풀어 드릴 건데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